전남 해안지방에 최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사태와 주택 침수로 2명이 숨졌습니다. 내일도 큰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94%던 화이자 백신의 예방률이 64%로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들여옵니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명 넘는 학생과 교사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인근 주민까지 약 3,000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바지 내릴까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고 이 지사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대권을 결심한 이유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역 군장성이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추행 특별 신고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장마 피해가 컸던 남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전남 일부 지역은 퍼붓는다는 이 표현 그대로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측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장비가 흙더미를 연신 퍼내고 소방대원들이 부서진 주택 주변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전 6시 4분쯤. 밤사이 폭우에 야산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창고 등 건물 5동을 덮쳤습니다. 누워서 이제 있는데 아이 뭐 펑해. 그래서 나가 눈딱 벌떡 일어나서 근데 요만한 도리시방 또 저 집이 그냥 질러 싸고 그라졌어. 이 사고로 집 밖을 나서던 8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고 8시간 넘는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시 50분경에 대문에서 약 한 5m 위쪽으로 가시다가 흙더미 묻혀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서 진행 중인 단독주택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대표를 입건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공사가 없다면 무너졌지. 우리가 위험하니까 공사를 중단시키든지 취소시켜둬라. 맞죠? 전남 해남에서도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면서 60대 여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엄청나게 쏟았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그 물량이 한 4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여기서 한 60년 살아서 늘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해남군 529.5mm를 비롯해 장흥과 고흥 등에서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흥에는 시간당 74mm의 장대비가 내리는 등 역대 7월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비가 더 내리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 1시간 전인 오후 6시 상황인데요. 이 구름이 남부지방에 잔뜩 몰려 많은 비를 뿌리고 있죠. 전북 지역의 시장들은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코로나의 수해까지 겹쳐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시장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건이 든 비닐포대가 둥둥 떠내려가고 상인들은 물살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북 익산에 밤사이 10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장 점포 200곳이 침수되고 지하주차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60mm의 강한 폭우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밤 9시 40분 좀 넘으니까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물이. 한 5분, 10분 정도 됐나? 그랬더니 물이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물이 여기까지. 이번 폭우로 지하층이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요. 이 앙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상품들은 길가에 버려졌고 흙탕물이 밀려온 점포는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오니까 눈물이 펄펄 나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앞으로 한 1개월, 2개월 이상은 아마 영업을 못 할 걸로 같고요. 살아가는 것이 아직 막막합니다. 오후 들어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엔 정읍과 남원 등 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밤부터 최대 200mm의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파문,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정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이 김 씨의 뒤를 봐주거나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특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죠. 명품과 와인을 선물 받은 경찰서장이 김 씨의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았는지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평소 자신이 소유한 선박이 20척이 넘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는 배가 없었던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2억 원을 들여 배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업자가 배를 가져오지 않아 다른 업자에게 배를 다시 빌려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곳 포항 구룡포까지 투자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억 원을 가로챈 상대방을 포항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 후 매달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상대방은 끝내 잠적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들어 포항 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에게 선물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배 총경은 지난 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물입니다. 배 총경에게 보낸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독도새우나 전복 같은 고급 수산물을 보냈지만 배 총경에게는 미니 골프백에 담긴 와인과 명품 넥타이, 벨트까지 추가로 선물했습니다. 결국 배 총경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가 보낸 선물들이 고소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빌린 박영수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차는 김 씨가 다른 회사에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박 특검이 렌트비를 준 시점도 논란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빌린 차량입니다. 박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해서 며칠간 렌트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차량은 김 씨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렌터카 업체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임차인 칸에는 김 씨의 직원 이름이, 대여 지점에는 수도권의 다른 렌터카 업체 이름이 써 있습니다. 빌릴 때는 그 지하 주차장에 이제 그 렌트카 직원이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반납할 때는 렌트카 업체에서 바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박 특검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은 이모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김 씨 소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용 지불 시점도 논란입니다.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차량을 빌렸지만 렌트비는 석 달 뒤인 3월 말에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김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입니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이 차를 반납하고 며칠 뒤 봉투에 현금을 담아줬지만 본인이 깜빡해 전달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달된 렌트 비용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제 대선 경선 토론 중에 나온 이 발언.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이 답변으로 오늘 하루 시끌벅적했습니다. 다른 주자들이 본선이었으면 폭망했다며 몰아붙이자 이 지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토론회 도중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여배우 스캔들 의혹 해명을 요구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의 날선 반응을 두고 다른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택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밑으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마녀 사냥을 당한 느낌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하지 말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이 지사 캠프는 도덕성 검증이란 유명하에 과도한 신상 털기와 네거티브만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는 8일 열리는 채널A 주최 마지막 토론회에서 주자들 간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후폭풍을 일으킨 발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강성 친문 지지층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친문 진영은 대표가 당의 최대 위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비문 진영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걱정이다 이렇게 두둔하면서 이 내부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당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문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당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며 송 대표의 습성까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맛에 썼던지 뱉어냈던 송 대표라며 감탄고토 습성을 걱정하게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친문 의원들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대선 주자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비문 진영은 송 대표를 감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저번 때 그때도 남경필 지사를 찍은 우리 당원들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물며 대권에서 상대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뭐 큰일이다. 그런 걱정이 왜 대표로서 없겠습니까? 한 비문 중진 의원도 해프닝일 뿐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당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수습에 나섰던 송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송 대표를 향한 일부 당원들의 비판글이 쏟아지면서 한때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생 탐방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뿌리인 충청권부터 찾았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선 보훈을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 카이스트를 찾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이 이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도 더 확실하게 챙겨야. 연평도 폭력도발 사건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 묘역 앞에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보훈을 앞세워 보수층을 공략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윤 전 총장은 이념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충원 방문 이후에는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학생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영화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필요성을 강조한 걸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이스트 학생의 깜짝 초청을 받은 윤 전 총장은 예정에 없던 탈원전 정책 비판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행사 장소를 제공한 업주가 주최 측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청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교육받았지만 500년 전부터 집안의 뿌리는 충남에 있다고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 인터뷰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내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초록동색, 이름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물이다 이런 뜻인데 누구 얘기입니까? 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패한 건 인정을 합니까? 네, 합니다. 그것도 일부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모든 후보의 생각이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동그라미를 쓰셨네요. 자, 저렇게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법을 내놨는데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또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개입했죠.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여전히 정부,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그 중심에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열을 좀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걸 좀 사서 공공주택화 할 수 있는 거죠.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해서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등에 쓰는 것이 정의로웁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진단보다 해법인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국가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4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해법에도 눈을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좀 이따가 이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죠, 뭐.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대의 첫 출근, 이 국대는 보통 국가대표의 줄임말로 쓰이는데요. 네, 그런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 국대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줄임말입니다. 토론 배틀 방식으로 어제 모두 4명이 선발됐는데요. 오늘 처음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처음 경쟁률이 141대 1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오늘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내일까지는 교육기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에는 당의 배지도 받고요. 또 국회 견학도 했습니다. 단순히 대변인직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에 항상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중에는 이제 국회를 와본 적이 없는 대변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20대, 이 30대 속에서 뽑힌 유일한 50대, 이 아나운서 출신의 이 김연주 부대변인의 눈길을 가던데요.
남편 임백천 씨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라서 오늘 국회 견학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교육은 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틈을 타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변인 활동하게 되신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껴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대변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정치권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으니 이번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문법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미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온 동네가 전수검사를 받게 됐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검사줄에 선 모습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 검사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낯선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학교 학생들과 교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전교생과 교직원, 인근 주민 등 3,000명에 대해 진단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6학년생 2명을 시작으로 학생 22명과 교사 1명, 외부 강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 중 2명만 무증상이었고 나머지는 미열과 함께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6학년생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등교 수업을 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금요일이었던 지난 2일 외부 강사가 진행한 토론 수업을 한 2개 학급에서만 확진자가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6학년생이 등교했던 지난 1일과 2일 1학년생과 2학년, 5학년생도 등교해 추가 전파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예고한 상황에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혼동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다시 경각심이 좀 생긴 것 같고. 방역당국은 내일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확산세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이 150여 명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돼 걱정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53명입니다. 현재까지 델타 변이 확진자는 416명으로 최근 3주간 증가폭이 매주 2배씩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감염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골프레스 관련 6명과 부산, 경남, 전북 등 집단 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 델타 변이가 에어컨 바람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의 식당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식사를 했는데 5m 거리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를 하던 A씨도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A씨도 델타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조사 중인데 에어컨 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냉난방기, 가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확산, 도달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에어컨을 틀 땐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할 것을 권합니다. 지난 6월 방역당국이 실시한 실험에서 식당 출입문을 한 개 열었을 땐 침방울 입자가 사라지는데 40분이 걸렸지만 맞은편 출입구를 열어 맛통풍을 하자 25분으로 단축된 만큼 환기할 때는 맛통풍을 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강하지만 백신에도 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된 후 화이자의 예방 효과가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이 많이 남았는데 이 물량을 우리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대량 확보해 지난해 말부터 초고속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접종 연령이 이제 12살 이상까지 확대됐습니다. My friend was a little afraid of it, but then she realized it also makes things simpler and easier, especially for traveling, as my mom said too. So, yeah. 전체 인구의 59%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지만 한때 한 자릿수로 줄어든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조사했더니 신규 감염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델타 변이와 백신 예방률 급락이 확진자 급증의 이유였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94% 수준을 유지하던 예방률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지난달 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4%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의 55%는 2차례 접종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였고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98%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효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잔여 화이자 백신 물량을 공급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일 아침 화이자 백신 70만 회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스와프 방식입니다. 품질 검사를 마치고 국내 접종 기관으로 배송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70만 회분은 당초 이달 접종이 예정됐던 1000만 회분에 더해 활용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며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죠. 밤 사이에 잘 지켜졌는지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술집,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문을 닫은 가게 주변과 차량 뒤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밖에서 마시는 겁니다. 출근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술을 사왔습니다. 정부가 야외에서 금주 권고가 포함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했지만 시행 첫날에도 야외 음주가 여전한 겁니다. 공원 관리자가 안내해도 시민들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입니다. 오늘부터 10시 이후에는 금주입니다. 음주가 안 돼요. 부상에서도 음주가 안 되는 시 실외 음주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는 항변도 나옵니다. 이건 뭐 필요해서 한강에서 하는 거예요. 도상에서의 어떤 행위까지 통제하는 건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한강공원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여럿이 모여 음식을 먹거나 얘기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야외 음주만 막아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술 마시고 안주 먹으면서 식사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주는 금지하고 식사는 해도 되는지. 서울시도 오늘 자정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 여당이 청약제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또 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청약 가점을 받기 힘든 이 3040 세대를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러다 보니 5060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지난달 로또로 불리며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청약. 30대 청년 15,000명이 일반 공급 물량 224세대를 잡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당첨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50, 60대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청약 가점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 무주택 기간 최소 14년에 부양가족 2명은 되어야 하는데 이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3040 세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대신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패닉바잉을 하자 정부 여당은 점수로 줄 세우는 청약제도 손질을 검토 중입니다. 전체 무주택자 중 30대 비중이 30%일 경우 분양 분량의 30%를 30대에 의무 배정하고 같은 연령끼리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넣는다고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령별로 물량이 배분되면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서 이익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온 중장년층은 우리도 30-40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다. 대책이란 게 5060 파일을 빼앗아 주는 거냐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또 세대 갈라치기를 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당첨 가점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요즘 정치권의 화제 인물이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 TV 출연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 명쾌한 말솜씨가 정치권에서 화제인데 왜 방송 출연 잘 안 하십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오실 겁니까? 네. 자, 이제 사실 오늘 인터뷰가 오래전에 잡힌 건데 그 사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이 됐는데 대선에 출마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때도 제가 너무 정치적인 자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이 대선 출마 선언자들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나 어떤 기술보다는 뭔가 좀 미래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제일 적임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대선 출마 전에 사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나셨잖아요. 네네. 윤 전 총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 정치인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럼? 두 분이 나눈 얘기는 제가 밖에 나와서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네. 몰라서.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책적인 그 네. 식견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 내가 이제 윤석열 스파이링 파트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나중에 도울 생각도 있으시고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스파링 파트너라는 뜻이 아니고 네. 모든 범야권의 후보가 모두의 스파링 파트너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근데 당연히 먼저 떨어진 사람이 남은 사람을 도와야죠.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윤희숙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많이 이제 비판을 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이 지사만 유독 많이 공격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저 굉장히 여러분들의 말 중에서 이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너무 많이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시니까 그쪽에서. 그럼 이 지사 공약 중에 좀 가장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이 가장 제 생각에는 네. 현실하고 안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원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정치적인 의도, 다시 말하면 네. 표를 모으겠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공약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에서도 사실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요. 네. 자, 이제 지금의 윤희숙을 맡는 건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인데 사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네. 이제 여당 주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그 시장은 보통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 두 개를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공통된 그 경향성이 내가 안 할 짓을 남한테 시켜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나라면 안 할 짓을 네. 국민에게 강요를 하는 순간 그건 그냥 망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이번 임대차 시장도 보면 그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아하.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염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너무나 단호하게 그냥 그것을 시행을 해버렸죠. 임대차 3법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당 주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공약을 보면 현 정부와 기조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 윤희숙의 그런 부동산 해법은 뭡니까? 저는 부동산 해법은 저도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여기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어요. 네. 이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모든 부동산의 문제는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는 큰 흐름이 올리는 거지 투기꾼만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집은 이래야 돼. 집을 가지고 돈 벌면 안 돼. 이러면서 강요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시장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희숙 부동산 해법은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야권 주자 중에 유일한 여성 대선 주자신데 네, 네. 또 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대선 주자도 언급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기능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네. 뭐 고용노동부, 뭐 복지부 이런 식으로. 근데 여성부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들이 다른 부처하고 다 이렇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오늘 네. 그 유승민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네. 그 모든 것을 뭐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준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여성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편제와 대상별 편제의 충돌 문제는 저는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3개국 중에서 독립부처로 갖고 있는 나라가 24나라나 됩니다. 네,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다른 부처에서 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네. 이걸 서둘러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리는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 네네. 자, 이준석 대표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요? 네, 뭐 평가도 좋지만. 예.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기 오신 다음에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당이. 네. 네. 특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졌고, 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점은 소통을 겁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께서. 그 점이 네.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고, 네. 그 점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군은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도 밝혀내고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인데 이 기간 동안 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직원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공군 이모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막자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현역 육군 장성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준장으로 지난달 29일 직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4명이서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A준장은 여기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모텔에 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노래방 CCTV에 성추행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신고 이틀 뒤인 지난 2일 A준장을 긴급 체포하고 즉각 구속했습니다. 현역 장성이 성폭력 가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건 3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군은 물론 청와대의 엄정한 군 개혁 의지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도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군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10대들이 섬에 들어가 차를 훔친 뒤 식당을 10곳이나 털었습니다. 섬이라서 안심하고 벌인 대범한 비행,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빈 식당 계산대 주변을 남성 2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와 연결된 전선을 뜯더니 현금 보관통을 들고 나갑니다. 이들은 30분 뒤 근처 다른 식당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계산대 금고를 뜯고는 여유롭게 걸어나갑니다. 사라진 금고는 부서진 채 식당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통을 이렇게 누르니 열리고 자동으로 포스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돼. 일당은 빈 상가를 돌며 출입문을 부수거나 이렇게 창문이 열려있는 곳을 노려 총 10곳의 금고를 털었습니다. 10곳에서 260만 원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90분.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훔치는 건 한 곳당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담한 범행을 벌인 건 10대 청소년 5명.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인천 영흥도 주택가로 이동해서는 SUV 차량을 훔쳤습니다. 다시 대부도로 와서 해수욕장 주변 식당을 털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차량 수배에 나서 10대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명에겐 자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 했다며 섬이라 CCTV가 적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5명 중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여성들이 안내데스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around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스파업소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여탕 입장을 허용한 겁니다.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He is not a female.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That's traumatizing to see that. I'm a woman. 쫓겨난 고객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일주일 뒤 스파 앞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집회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얼룩졌습니다. 상대편을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고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난투극도 펼칩니다. 시위대는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고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한 스파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2년 만에 일본에 전시됐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확성기를 동원해 행사를 방해했지만 전시회는 일본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나고야 현장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시가 시작되자 관람객들이 길게 늘어섭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2년 만에 일본 관람객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皆さんの平和は私たちの平和を願ってくれてるのかなって本当に来てよかった.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娘がいまして少女慰安婦になってたというと本当に胸が苦し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당초 소녀상 전시는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익 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나고야에서만 열렸습니다. 우익단체 회원들은 전시장 안에까지 들어와 소녀상 머리에 손을 얹는 등 비하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이 바로 옆 전시장에서 우익단체들의 위안부 모독 맞불 전시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익 세력은 오늘도 확성기를 들고 전시 중단을 주장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부는 우길기를 흔들며 한일 단교까지 외쳤습니다. いや、日本社会全体のこの右寄りの雰囲気ですね。自由な雰囲気を圧殺するようなこんなあり方は民主社会として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
아사히신문은 소녀상 전시를 방해하는 건 비판과 항의를 넘어선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고야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전 세계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뒤 영국 보건장관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9달 뒤에 얼마나 바쁠지 궁금하다. 코로나로 격리되거나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면서 임신과 출산 붐이 있을 거라고 전망한 건데요.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산이 베이비 붐으로 이어졌는지 팩트맨이 확인해봤습니다. 과거 재난으로 인한 고립이나 격리가 베이비 붐으로 이어진 사례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 동북부 폭설로 도로와 철도가 막히면서 주민들이 집에 장기간 고립됐는데 9달 뒤에 출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폭설 베이비 붐이 나타났습니다. In a tremendous surge as we get into the fall for the number of deliveries. Last year we did about 1,350 deliveries.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유행은 우리나라 출산율 높였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4%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경기 침체 때문에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로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20대, 30대 이 젊은 층들이 고용과 소득 충격을 많이 경험하면서 출산과 혼인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그렇다면 외국은 달랐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입니다. 먼저 미국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7.2% 줄었고 영국 8.1%, 이탈리아 21.6% 급감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인구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드립니다. 정체전선이 버티고 있는 남부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사이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해남군에는 성인 남성의 무릎 위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마을 일대가 침수됐고요. 농경지는 황토물로 가득 차 논인지 저수지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밤의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건데요.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남부에는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수지 범람, 침수 등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낮부터 수도권에도 5에서 3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9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두루미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수가 없죠. 초등학생도 아는 우화 속 오류를 저지른 건 정부입니다. 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전국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자는 불과 600명 뿐이었습니다. 이 돈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하고 안 냈던 세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죠.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로 생색만 낸 꼴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무개념 지원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